네, 안녕하세요. 송영샘입니다. 오늘은 요거 한번 알아보죠. 그러니까 상가가 됐던, 오피스가 됐던, 뭐 건물이 됐던, 뭐 구입했을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단계별로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취득했을 때거든요. 이 취득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있는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을 받아가지고 분양 계약으로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죠. 일단 기존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취득세도 발생이 될 겁니다.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물건마다 보통 다르죠. 취득세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주택도 다르고 취득 목적에 따라서 매매, 뭐 증여, 상속 다 다른데 일단 기존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대략 한 4.6%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건물을 나한테 파는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받아갈 건데 부가가치세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건물에서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토지는 면세품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가를 만약에 구매한다 그러면 건물 얼마, 토지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 건물에서만 부가가치세를 내면 되는 거고요. 요때도 포괄 양수도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없이 일단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때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낸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이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임대업을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뭐 구입한다 이러면 이 구입하는 시점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여기서 낸 거 있죠? 건물가격 10%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양으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분양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내고 중도금 1차, 2차, 3차 내고 그다음에 잔금 이렇게 나눠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임대를 실제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버리면 이 앞서서 낸 계약금이나 중도금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으로 분양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는 시점에 바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요. 그리고 계약금부터 계약금에 들어있는 부가가치세 냈던 거를 환급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요때는 간이가세자로 사업자를 내시면 이거 환급 못 받고요. 일반 거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한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경우죠.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 그냥 임대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내 건물을 사서 임대 외에 다른 자영업이 됐던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 부가가치세하고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일단 먼저 임대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일단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거세자면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월세를 받으면 거기에 10%를 매출세액으로 계산하게 되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 간주 임대료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데 업종별 부가치율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서 아무래도 세율 자체가 더 낮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1월달과 7월달에 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게 되고 간이가세자는 1월에 한 번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는 뭐 잘 아시다시피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역시도 월세 임대료 받은 거 외에 간주 임대료도 포함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장부신고를 하시는 기장이라고 그러죠. 장부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5월 달이 되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이라는 걸 보내주고요. 그 종합소득세 안내문 속에 내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이렇게 추계신고, 그러니까 단순경비율 신고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부 신고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임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대출, 그리고 그거에 따른 대출 이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게 임대료를 거의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추계 신고보다 오히려 장부 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뭐 똑같습니다. 당연히 부가치세, 종합세제 다 발생하는데 요때는 그 간주임대료 개념이 없죠. 임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사업의 방법을 따라가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신고의 방법이나 시기는 똑같아요. 종합소득세 역시도 뭐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게 되죠. 여기도 역시 간주임대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부신고냐 추계신고냐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데 그거 역시도 상황에 맞춰가지고 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 발생하는 세금들이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지방세에서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요거는 고지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는데 이런 세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시에 이제 상가를 구입하고 양도를 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양도시에는 당연히 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겠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그 다음에 들어간 필요경비를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율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고하는 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월 10일 날 양도를 했다 그러면 3월 31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5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 물건인 상가를 구입하셨을 때 그 구입 가격, 그러니까 취득가액이죠. 그 취득가액을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매년 그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취득가액에서 그동안 비용 처리를 해온 감가상각비를 빼주고 나머지만 여기 취득가액을 산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자체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하는 게 그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다가 중간에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큰 금액이 초기에 구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취득을 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환급을 받았을 거거든요. 부가치세를. 그러면 요렇게 사업을 끝내거나 아니면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부가치세를 일부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추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필요 없다 그러면 간이가세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죠. 혹은 불가피하게 폐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넘길 때 뭐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넘기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하시면 좋고요.